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귀로 듣는 단원별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2편 시작합니다. 자, 교재 378페이지입니다.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의복 관리 기본 원칙 살펴보면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세탁한 후 사용합니다. 의류를 버릴 때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버려야 되겠고요.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의류는 즉시 세탁합니다. 평소에 늘 입는 옷은 서랍 앞쪽에 정리해두고 대상자에게 장소를 알려줍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사람의 의류와 구분해서 세탁합니다. 단추가 떨어졌거나 옷이 뜯긴 곳이 있으면 수선해두고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어둡니다. 의복의 선택 및 관리를 살펴보면 의복은 가볍고 느슨하며 보온성이 좋고 입고 벗는 것이 쉬워야 되겠죠. 노인의 체형에 맞고 불편하지 않고 장식은 과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외출 시 특히 저녁 때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적이더라도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이 좋습니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막혀 있는 것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 양말이 좋겠고요. 속옷은 흡습성이 좋은 소재로 갈아입기 쉽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재질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침상 청결 관리입니다. 자, 침상 청결 관리 379쪽, 380쪽에 있는데 기본 원칙을 살펴보시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서 발에 걸리는 물건을 치우고 필요한 물품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두고 이름을 적어도 찾기 쉽게 합니다. 먼저 이불을 살펴보면 이불은 담요나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 교환을 해야 되겠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이 좋고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좋습니다. 이불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에 햇빛에 건조시키고 자외선에 의해 살균 및 면이 팽창해 보온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양모랑 오리털들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양모, 오리털 그늘에서 말리는 거 예전에 시험에 좀 나왔었습니다. 자, 요 매트리스에 관한 건데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쁘고 피로해지고 또 균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단단하고 탄력성 있고 지지력이 뛰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린넨요, 시트 커버나 베개 커버를 이야기하죠. 3에서 5일에 한 번은 세탁을 하고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을 합니다. 시트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이 좋습니다. 시트의 길이, 폭 모두 요나 매트리스를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로 사용을 하겠고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다라든지 주름이 잘 생기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니까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베개에 관한 건데요. 자, 베개. 예전에 시험에 잘 나왔었거든요. 베개. 자,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이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 그래서 메밀껍질이나 식물의 종자 등을 보통 사용을 하죠. 베개의 높이 과거에 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 다시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베개의 폭도 나온 적이 있어요. 베개의 폭은 어깨 폭에서 20에서 30cm 더하고 딱딱한 정도는 기호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염 대상자의 모포와 베개 커버는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하는 거, 이것 또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베개가 시험에 좀 곧잘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 메밀껍질이나 식물의 종자가 좋겠고 높이는 척추와 수평이 되는 것. 베개의 폭은 어깨 폭에서 20에서 30cm 더하고 딱딱한 정도는 기호에 따라 다릅니다.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교재 381페이지 세탁하기입니다. 세탁하기의 기본 원칙은 간단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 후에 세탁을 하고 세탁물이 실금이나 하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를 해야 되겠고요.
세탁 시간은 섬유의 종류나 오염의 정도에 따라 조절을 하는데 오염이 심한 세탁물은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용해서 세탁을 합니다.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 방법에 따라 분리해서 세탁을 하는데 자, 세탁 방법의 첫 번째 불리기 보겠습니다. 자, 불리기는 어떨 때 쓰느냐? 오염이 심한 경우 세제나 고용비누로 가볍게 문지른 후에 불립니다. 자, 382페이지 애벌빨래가 나옵니다. 애벌빨래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염이 심한 경우에 애벌빨래를 한 후에 세탁을 하는데 얼룩이 묻었을 때 비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얼룩이 넓게 펴지고 옷감의 손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얼룩이 묻었을 때 비비지는 않고 얼룩이 생긴 즉시 빨리 처리를 하는데 자, 얼룩을 뺄 때는 무명천을 두세 장 깔고 얼룩 제거제를 묻힌 천이나 브러쉬로 두드립니다. 약재를 사용해서 얼룩을 뺀 후에는 깨끗한 황덮으로 반복해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얼룩 깬 부분과 다른 곳이 같도록 얼룩 뺀 주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두고 자, 우리 구체적으로 얼룩 제거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를 살펴보면 커피는 식초와 주방 세제를 1대1의 비율로 섞은 후에 이걸로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세탁합니다. 다시 커피는 식초와 주방 세제 1대1로 비율로 해서 제거한 후에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세탁하는 것. 자, 땀은 재빨리 처리하는 게 좋은데 온수에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로 넣어서 두세 시간 담근 후에 헹굽니다. 립스틱은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서 깨끗한 물로 헹구거나 버터를 묻혀서 톡톡 두드린 후 아세톤으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세제로 세탁합니다. 참 복잡하죠? 자, 땀은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고 과탄산소다나 주방세제 1대1로 넣어서 두세 시간 담근 후 헹구고 립스틱은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짝 문질러서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버터를 묻혀서 톡톡 두드린 후 아세톤으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에 중성세제로 세탁합니다. 파운데이션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나 스킨으로 얼룩을 두드려주고 비눗물로 씻으면 오히려 더 얼룩이 번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나 스킨으로 얼굴을 두드려줍니다. 튀긴 그릇은 좀 쉬워요. 주방용 세제로 비벼서 제거하고 얼룩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 물로 헹굽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각각 얼룩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지만 과거에 다음 얼룩 제거하는 방법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383페이지에 본세탕이 나오는데 자, 본세탕의 그림 알아두셔야 돼요. 네모난 거는 세탁기, 양동이 모양은 손세탁 해가지고 거기에 쓰여진 대로 95도씨면 95도씨 물로 세탁해라. 약이라고 써있고 40이 되어 있으면 40도씨 물로 세탁하는데 약이라는 거는 세탁기로 약하게 하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중성이라고 써 있으면 중성세제로 해라. 그래서 사각형 모양에 있는 건 세탁기, 그 다음에 양동이 모양은 바로 손세탁, 손세탁이라고 써 있어요. X표면 물세탁 안 돼. 그래서 그림이 주어지면서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표백제에 관한 건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이라 산속의 표백이냐 염색의 표백이냐 그대로 써 있는 거 우리가 해석만 할 줄 알면 되겠고요. 자, 드라이 클리닝은 동그라미에다가 물결 모양이죠. 동그라미에 물결명에 드라이 써 있으니까 아, 드라이 클리닝이구나 쓰면 되겠고, 그 밑에 석유계라고 써 있으면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겠고, X표면은요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표 보는 방법, 예, 교재 383페이지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삶기입니다. 삶기는 세탁 후에 합성세제나 분인물에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는데,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산화가 돼서 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뚜껑을 덮고 삶는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품의 종류가 다르거나 색이 빠질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각각 넣어서 묶은 후 비닐봉투가 바닥 용기는 옆에 닿지 않게 넣고 삶죠. 물 세탁 전에 미리 얼룩을 제거하고 세탁 후에 삶고 수선 후에 세탁하는 거. 그래서 삶는 거는 언제 한다? 세탁 후에 삶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탈수하기예요. 자, 탈수하는 거는
우리가 물기를 짠다, 뭐 물기를 말린다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탈수를 할 경우에는 의류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탈수 시간은 의류에 따라 조절을 하는데 탈수는 짜는 모양이죠. 짜는 모양으로 약하게 또는 XP 하면 짜면 안 된다. 그래서 약하게 하면은 단시간 짜야 되고 강하게 하면은 뭐 한 5, 6분까지 탈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384페이지 헹구기가 나옵니다. 헹굼은 보통 두세 번이 적당한데 마지막 헹구에서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게 되죠. 자,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후에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해서 건조합니다. 자, 냄새 심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예, 헹군 후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그냥 탈수해서 건조하는 것은 바로 냄새가 심한 경우. 385페이지는 건조하기가 나와요. 자, 건조하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파트예요. 햇잎 모양이 있기도 하고 옷걸이라고도 써 있기도 하고 뉘어서 또 빗금해서 그 그림이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설명과에서 그 식품 그 옷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왔었는데요. 건조하기는 기본을 살펴보시면 탈수가 끝나면 주름을 펴서 형태를 바로잡아 곧바로 말리는데 흰색 면지물은 햇볕에 건조합니다. 그래서 햇잎 모양 있는 거 하면 그냥 흰색 명지물 되겠죠. 근데 합성 섬유 우리나 색상, 무늬가 있는 우리는 그늘에서 말린다. 자, 그늘에 하는 표시는요. 햇빛에다가 빗금 지면은 그늘 이렇게 되죠. 예전에 그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햇님에다가 빗금을 지고서 이렇게 말려야 되는 의류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합성 섬유로 만든 파란색 블라우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바가 있죠. 자, 니트류는 채반에 펴서 뉘어서 보통 하죠. 그래서 뉘어서 하면은 바로 니트류구나 라고 하면 되겠고, 청바지는 이 안쪽이 잘 이렇게 두꺼워서 잘 안 마르죠. 그래서 지퍼를 열고 뒤집어서 말린다. 과거에 예전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청바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어서 지퍼를 열고 말리는 겁니다. 자, 다 건조했으니까 이번엔 다림질이 나와요. 385페이지. 예, 최근에도 다림질 그림 모양이 나오면서 다리미 모양이 나오면서 이거는 어떻게 다려야 되느냐.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먼저 보시면 다리미가 앞으로 갈 때는 뾰족한 게 앞으로 가죠. 뒤에다 힘을 줘야 되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주는 거. 이것도 다림질과 관련된 글씨로 나온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앞으로 갈 때는 뒤에 힘 주고 뒤로 갈 때는 앞에 힘 주고요. 이건 다림질 한번 해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림질 후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구김, 변형이 되므로 완전히 말린다. 풀목인 천이나 스프레이 풀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천을 깔고 다린다인데요. 이 천 깔고 다리는 게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다리미판 밑에 쭈글쭈글하게 물결멍이 있으면 원단 위에 천을 덮고 다리는구나. 거기에는 온도는 바로 다리미의 온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180이라든가 뭐 200이라든가 이런 건 다림질의 온도고 밑에 천 까는 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물결 모양이 있으면 천을 깔고 다리는구나 아시면 되겠고 X표면 역시 다림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다림질가 끝났으니까 보관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보관하기입니다. 해충, 곰팡이에 손상되거나 변색,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2시간 이상 직사광선에 쏘이고요. 의류나 침구가 눅눅해지면 건조하고 맑게 갯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을 쏘이게 되는데 맑은 날이더라도 비가 왔다라든지 그 전에 뭐 눈이 왔다라든지 하면 그친 후에는 지면에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람을 쏘이지 않습니다. 또 양복장이나 서랍에 방습제를 넣어서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하고 모섬유나 견섬유에는 방충제를 넣죠. 자, 방충제의 원리를 보시면 얘는 다른 방충제 여러 가지를 함께 섞으면 옷감이 변색 변질되므로 한 가지씩만 사용해야 되겠고 방충제는 무겁기 때문에 위쪽에 놓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만 사용해라. 위쪽에 걸어둔다.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387페이지 보면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에서 개인활동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외출 동행의 뜻 보시면 외출할 때 동행하는 거죠. 기본 원칙은 장보기, 병원, 은행, 물품 구매, 나들이, 물품 구매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거니까 외출 동행이죠.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해서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 및 가족의 지나친 요구는 시설장 및 간호사에게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상자의 개인 물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합니다.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외출 동행 전, 외출 동행 중, 외출 동행 후를 각각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외출 동행 중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뭐 후다, 뭐냐 해서 각각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외출 동행 전을 보시면 외출 목적 및 장소를 파악하고 이용할 교통수단을 숙지하고요. 외출 시 필요한 준비물이나 개인 소지품, 이동 보조기구, 그 다음에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병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과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 기저귀나 여벌의 옷, 약물 등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외출 동행 전에 해당하는 거죠. 자, 388페이지 외출 동행 중이에요. 외출 동행 중에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있는 경우 상의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도보를 할 경우에 보폭은 작게, 계단을 오를 때는 중간중간 쉬면서 이동을 하겠고요.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서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거는 외출 동행 중이겠죠. 자, 이번에는 외출 동행 후입니다. 얼굴과 손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외출 시에는 착용한 소지품 및 의복 등을 제자리에 보관합니다.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되는지 만족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바로 외출 동행 후입니다. 자, 일상 업무 대행, 요게 최근에 여러 번 시험 나왔던 거예요. 일상 업무 대행을 할 때 대행 전, 대행 중, 대행 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 중, 후가 나오는데요. 자, 업무 대행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물품을 구매한다라든지 약 타는 거, 은행, 관공서 가기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업무 대행이 됩니다. 대행 전에는 왜 무엇을 하는지 목적을 확인하고요.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대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업무 대행 전에 준비할 정보나 자료나 경비를 점검합니다.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건 대행 전이고요. 자, 대행 중에는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다 끝난 다음에 전화한다. 틀리는 내용이에요. 수시로 확인시켜주고, 대상자가 요구한다면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와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요.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개인 소지품을 잘 관리해서 업무 대행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까지는 업무 대행 중이고요. 자, 그다음에 대행 후에는 대상자에게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쉽게 전달하고 만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만족한다면 충분히 상의해서 다시 진행한다. 그래서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던 게 뭘 사다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뭐 어르신과 함께 동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시 욕구 조사를 해서 바꿔다 준다라든지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389페이지는 정보 제공인데요. 역시 정보 제공 전, 정보 제공 중, 정보 제공 후가 나옵니다. 정보 제공 전에는 관심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을 합니다. 제공 중에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전달을 하고요. 이해력에 따라 전달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정보 제공 후에는 정보에 대해서 대상자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또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지 다시 알아보는 것까지가 정보 제공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관, 거실, 대상자의 방, 부엌과 식당, 화장실, 욕실, 계단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에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하고 현관 입구를 넓게 확보한다. 우리 경사로 설치 알아두셔야 되겠죠. 문턱이 없어야 되는데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 설치 이렇죠. 조명기구는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요.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해서 이제 손목이 아프신 분들 손쉽게 문 열 수 있게 문고리는 어떻게 막대형 알아두시고요. 현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고 현관에 의자를 놓아두어서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복도에는 장애물을 두지 않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두는 건 바로 현관에 관한 이야기.
이번에 391쪽의 거실입니다. 역시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햇빛이 잘 들고 가족을 볼 수 있는 곳이 좋고, 거실 바닥은 평평하며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 가능한 한 물건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응급 호출기와 화재 경보기 등을 설치하는 건 거실입니다. 이번엔 대상자의 방입니다. 습기가 차지 않고 조용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동남향이 좋고요. 화장실이나 욕실이 가깝게 위치해서 출입문의 문턱은 없애는 게 좋겠고요.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으며 커튼으로 온도, 채광, 소음 등의 조절이 이용 가능해야 돼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둔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하시면 되겠죠.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사고나 재해에 대비해서 인터폰이라든지 전화, 비상벨 등을 호출할 수 있도록 잘 가까이 둬야 되겠고요. 그림이나 사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걸어두는 게 그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엌과 식당입니다. 역시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소재를 사용하고 싱크대나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에 닿는 높이로 조정을 해주고요. 깨지지 않는 그릇, 손잡이가 있는 그릇들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겠죠. 식탁은 휠체어에서도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앉은 키와 휠체어의 높이를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식탁보는 빨기 쉽고 밝은 색으로 하며 발에 밟히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화장실과 욕실인데 역시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안전손잡이는 쓰기 편한 쪽이나 건강한 쪽, 양변기 옆에, 그다음에 세면대 등으로 해서 이게 손잡이를 설치하시면 좋겠고요. 낮은 욕조가 사용하며 욕조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더 안전하겠죠. 자, 바닥에 물기를 닦아주고 낮 시간 동안에는 환기를 시키는 게 화장실과 욕실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계단입니다. 자, 계단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일직선 계단에서는 한 번 쉴 수 있도록 넓게 마련해서 쉬었다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계단 발 밑에 조명을 설치하고 계단의 가장자리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등으로 했는데 계단 밑에 작은 깔개를 깐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깔지 않고 미끄럽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바로 계단에 대한 관리 방법이겠죠. 이번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에요. 조금 전에는 안전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환기나 실내 온도나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 393쪽입니다. 환기를 살펴보면 건강 상태에 따라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공기를 자주 환기하며 심신을 상쾌하게 합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환기할 때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간접 환기를 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직접 닿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간접 환기한다. 이렇게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실내 온도는 여름과 겨울이 달라요. 실외 온도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여름에는 25도에서 25도씨, 겨울은 18도에서 22도씨로 하되 환자 상태에 따라 역시 맞춰서 조성을 해야 되겠고요. 목욕 전후에는 외풍이 없어야지 춥지 않겠고, 국소 난방보다는 뭐가 낫다? 전체 난방이 더 안전하게 바람직하겠죠. 자, 겨울에는 실내 난방이 필요하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 난방기구를 갖추면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습도입니다. 자, 실내 습도인데 적당한 습도는 40에서 60%.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40에서 60% 꼭 알아두세요. 여름에는 습도가 높다면 제습기로, 겨울에 습도가 낮다면 가습기로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맞춰야 되겠죠. 소음입니다. 자, 실내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적 불안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음도 좀 줄여야 되겠고요. 채광이에요. 자연 채광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데 직사광선을 떼면 또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직사광선은 피하기 위해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채광을 조절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조명입니다. 조명이 공간 전체로 고루 퍼지도록 용도에 맞는 조명 등을 설치하는데 계단에는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고
무릎 아래 보조 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야 되겠고요.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배설물이 확인하기 쉽도록 직접 조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 간접 조명하라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무릎 아래쪽이라든지 배설물 치울 때는 직접 조명이 맞고요. 자, 각종 가구에 문을 여닫을 때 작동하는 전멸 등을 다는 거를 센서 등이라고 그러죠. 다는 것도 좋겠고,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 복도 등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조명을 켜둡니다. 조명이 어느 한 곳에만 지나치면 오히려 어두움과 밝음이 차이가 많아서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환기는 간접 환기, 난방은 전체 난방이 좋고 자연 채광은 좋지만 직사광선은 좋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5페이지에 청결한 주거 환경에 이번엔 청결입니다. 자,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얻고 변경된 위치를 꼭 알려드려야 되겠고요. 창틀이나 문턱도 자주 청소하고 삐걱거리는 문은 또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자, 청소하기 살펴보면 먼저 침실입니다. 실내 청소할 때는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어르신들은 호흡기가 안 좋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면 안 좋겠죠. 그래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고, 쓰레기가 많은 경우에 빗자루에 물을 묻혀 쓸거나 유리창 청소기에 고무로 밀어낸 후 걸레로 닦는다. 역시 먼지가 날리지 않는 거죠. 침상의 시트나 침구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침실에 대한 청소하기.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396페이지에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독제와 소를 이용해서 닦아줍니다. 양변기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나왔었어요. 양변기는 뭘로 닦는다고요? 식초를 묻혀서 닦는다예요. 배수구 뚜껑은 솔로 씻고 물때를 씻어낸 뒤에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줍니다. 소독제를 희석한 거는 배수구 뚜껑. 자, 화장실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안전하게 낙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소독제를 사용할 때 안전 수칙입니다. 보통 소독제 하면 락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고, 희석해 사용할 때는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킵니다.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피부에 소독약이 닿으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관리입니다. 자,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에 정리하고, 쓰레기통은 비울 때 물로 씻어서 잘 건조하고, 냄새가 날 경우에는 식초를 묻혀서 닦은 후에 물로 헹굽니다. 쓰레기는 발생한 당일에 치우면 되고요.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부어주면 냄새 제거와 벌레 생기는 걸 막아주니까 그거를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주방은 개수대와 수납장, 배수구, 식기선반, 냉장고, 용기를 깨끗이 정리하고 닦아내고 건조시킵니다. 396페이지에 물품 및 주변 정돈이 나오는데요. 자, 물품 및 주변 정돈 보시면 물건을 옮길 때와 주변을 정돈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와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귀중품은 대상자의 책임 하에 정리 정돈합니다. 계절과 기온에 따라 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거, 이게 바로 물품 주변 정돈입니다. 여기까지가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2편에 관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